국민의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준일 선배 평론가님 그 말씀하신 거 좀 인용해서 보면 지금 보수가 그야말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인 걸로 보이는데 안철수, 한동훈, 여기 이준석까지 지금 장난 아니게 서로 썰전을 벌이고 있어요. 일단 바로 어제 일어난 일부터 보면 안철수 의원이 무려 기자회견장을 빌려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굉장히 상당 몇 분 동안 우리 당의 한동훈 의원은 얼씬도 하지 말길 바란다. 이제 강력하게 복당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이게 뭐 한동안은 사실 안철수 의원도 좀 복당 가능성 좀 뭐 필요하다 이런 좀 가능성 열어놨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동훈 의원과 썰전을 좀 벌이다가 갑자기 돌아섰는데 이거 좀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 이거 이제 좀 기니까 좀 얘기 좀 정리해서 해드리면 예. 안철수 의원이 그 지지난 중간에 그 법원에서 진술을 했어요. 맞아요. 법정 증언을 했는데 이게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서 예. 주요 임무 종사인가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구시장이 되셨지만 그와 관련해서 그 안철수 의원이 진술을 했고 법정 진술을 했고 네. 제가 알기에는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예. 서범수 아. 당시 사무총장도 법정에 가서 진술을 합니다. 예.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제가 나가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저는 뭐 그동안에 1차 특검에서 예. 진술을 하라고 했길래 거기 한동훈 전 대표 책에 다 쓰여 있다. 그게 그대로다라고 얘기하고 안 나갔어요. 근데 그래서 한 번 연장을 했다가 20일 날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원래 국회로 모여야 될 의원들을 네. 당사로 불러 모음으로 해서 투표 방해를 한 것이 아니냐. 이것은 내란에 동조한 것이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예요. 네. 이런 얘기인데 안철수 의원이 거기서 법정에 가서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 아니 당사로 의원들이 모인 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니고 그거 처음 오라고 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뉘앙스는 예. 뭐냐면 야 한동훈 때문에 투표를 못한 거지 무슨 그게 추경호 때문에 못한 거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바로 주현철이라는 그 외신 대변인이 예. 뭐라 그랬냐면 봐라 안철수 증언을 보니까 한동훈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사악한 사람인지가 증명이 됐다. 한동훈이 자기가 혼자서 영웅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당사로 오라고 해놓고서 자기가 몇 명을 이끌고 국회로 가서 표결을 한 다음에 영웅놀이를 하고 있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 예.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잘할 거예요. 그중에. 예. 왜냐면 그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봤거든요. 현장. 안철수 의원은 현장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 나중에 자기가 들은 얘기하고 당에다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사실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네. 저는 현장에서 봤는데 10시 35분에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되고 한 10분도 안 됐을 때죠. 예. 그러니까 제가 바로 한동훈 대표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계엄 보셨죠?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막아야죠. 바로 비상 그 최고위원을 소집할 테니까 국회로 와주세요. 국회로요. 네, 예. 국회로 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저녁에 이거 막지 못하면 내일 되면 못 막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서둘러서 옷을 입고 국회로 이제 차를 몰고 그 국회로 오는데 예. 국회로 오다가 제가 일산 사니까 서강대교에서 자유로로 꺾어져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문자가 왔어요. 예. 뭐라고 하냐면 국회가 봉쇄됐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사는 봉쇄가 안 됐으니까 지금 당사로 와주세요. 이렇게 그때 아마 대표실인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실에 누군가 보낸 걸로 그때 사무처였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당사로 도착을 했더니 네. 당사에 이미 많은 사람이 와 있더라고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있고 서범수 총장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뭐 그때 뭐 한지아 의원도 있었고 박정훈 의원 누구야 박정아 의원도 예. 있었고 그다음에 부산에 누가 정성국 의원도 있었고 뭐 여러 의원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국회가 막혔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국회 가서 저거를 통과를 좀 막아야 된다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범수 총장이 그때 사무총장이니까 어디서 네. 전화를 받더니 지금 국회가 열렸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왜 나중에 보면 한 15분인가를 봉쇄를 해제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경찰이 그 밑에 있는 누군가가 이거 불법입니다. 이거 해제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열어놓은 적이 있어요. 몇십 분 동안. 그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야 그럼 빨리 전부 다
한동훈 대표가 전부 다 국회로 갑시다. 예. 라고 해서 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채널A 기자한테 이미 들어올 때도 찍었지만 네. 다시 한번 채널A 기자한테 불법적인 비상계엄 반드시 막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국회로 갑니다. 이렇게 찍고 그 기자한테 이거 다른 방송사에도 다 알려주세요. 동시 송출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는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는데 그거 다 사진에 찍혀서 남아 있어요. 동영상 다 있어요. 예. 거기 가는데 국회 도서관 앞을 통과하는데 정문이 다시 막혔다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관 옆에 있는 철문으로 뚫고 들어가려고 갔더니 경찰관이 거기서 막고 서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그 경찰관을 보고 당대표 한동훈입니다. 저 모르세요? 정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 경찰관이 겁에 약간 좀 주춤주춤하더니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는 그 회전문을 통해서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바로 처음에 예결위장으로 갔다가 예. 예결위장이 바로 본회의장 앞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예결위장 불안하다. 만약에 군인 투입되면 여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본회의장 가서 표결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네. 그 휴게실에서 거기서 계속 문자를 보낸 거예요. 예. 모든 의원들은 빨리 지금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안철수 의원이 했던 얘기는 사실이 아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당사로 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사에 있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비판을 한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그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시냐고 그 한동훈 계에 있는 사람들이 비판을 했더니 아마 이게 이제 안철수 의원을 굉장히 자극한 모양이야. 예. 그랬더니 안철수 의원이 어저께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복당은 절대 반대다. 그러면서 복당은 벌써부터 이렇게 시끄러운데 저 사람 들어오면 얼마나 더 시끄럽겠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예. 저는 어이가 없는 게 아니 그럼 이렇게 엄청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고의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뭐 자기가 잘 몰라서겠죠. 틀린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니라고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그 어마어마하게 틀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그냥 사실이라고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갑자기 복당 반대 뭐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우리 당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서 창당하면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전 그걸 보면서 안철수 의원이 참 망가져도 너무 망가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당을 돌아다닌 게 누굽니까? 처음에 무슨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 선언하고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 선언하고 그다음에 무소속 출마했다가 새천년 민주당으로 갔다가 그랬다가 다시 국민의당 만들었다가 또 미래통합당으로 갔다가 예. 그다음에 또 다시 국민의당으로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또 윤석열 지지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으로 온 게 불과 2년밖에 안 돼요. 2, 3년밖에 안 돼요. 예. 근데 그렇게 수많은 당을 전전하셨는데 우리 당에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당은 어느 당입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셔서 예. 우리 당에는 절대 들어오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창당이라고 얘기하면 본인이 전문가 아니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이 너무 급발진을 하셔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서 주현철이라는 국힘 대변인 외신 예. 대변인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장동혁계로 장동혁 대표의 무슨 입처럼 스피커로 얘기하고 예. 계신 분인데 이분은 원래 안철수계의 공관위원이었던 분이었다가 예. 나중에 원희룡 캠프에 가서 일하다가 맞아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출범할 때 인수위에 가 있던 분이에요. 예. 이런 행동을 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페북에다가 내가 안철수한테 기자회견 하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안철수가 한 거다. 예. 그리고 한동훈의 심장에 쏠 두 번째 화살을 날리라고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완전히 안철수 의원이 엉뚱한 지금 행동을 하고 계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김종혁 최고가 말씀하신 게 다 맞고 예, 그러니까 예. 핵심은 그때 이제 4번의 문자가 갔는데 하나가 11시 3분에 그때 이제 예결위원장, 예. 예결위에서 한다라고 했다가 13분에
그 다음에는 당사, 그 다음에 11시 37분에 다시 예결위,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2시 6분, 0시 6분에 다시 당사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그 외에 뭐 세부적으로 뭐 원내대표실로 가네 안 한 가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11시 13분하고 11시 37분 사이에 한덕수, 윤석열, 추경호가 두 번을 통화를 해요. 예. 한덕수랑 7분 동안 통화를 하고 윤석열이랑 1분 2분 정도 통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장소가 바뀌고 다시 바뀌고 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예. 앞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한덕수, 윤석열이랑 통화를 하고 이게 계속 바뀌었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예. 안철수 의원이 이 처음에 이거를 뭐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라고 하는 게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친한계 쪽에서는 한동훈 의원이나 이쪽에서 보는 것 같고 그렇죠. 예. 뭐 김종혁 최고가 얘기한 게 다 맞죠. 서사는 다 맞는데 저는 조금 예. 이 스킬풀한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철수 의원은 제가 예. 보기에는 반 장동혁 비 한동훈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비 장동혁 반 한동훈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예. 예. 큰 변화네요. 예. 예, 그러니까 여전히 장동혁 대표 최근에 이제 장외 집회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비판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맞아요. 근데 주적이 이제 한동훈이 된 거야. 그러니까 아. 장동혁에 대해서도 장동혁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권에 좀 이제 마음이 있는 거라고 이제 보이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제가 뭐 말씀하신 거 다 동의하는데 김종혁 최고의 의견에 조금 동의를 안 하는 거를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굳이 안철수 의원의 감정을 저렇게 상하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했을까?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거하고 예. 이거를 사람을 조금 모욕감을 느끼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건 다른 건데 예를 들면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이제 왜곡이다. 허위 사실 및 왜곡이다라고 이렇게 직격을 했고 예. 그다음에 왜곡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냥. 이게 그리고 처음에 거기에서 보자고 당사에서 보자고 한 게 팩트는 맞잖아요. 예, 다만 이 그렇죠. 맥락을 보면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은 예. 팩트 체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거짓말을 한 사람으로 막 몰아가고 이렇게 되고 막 한동훈계가 다 나서가지고 막 안철수를 맹폭하니까 네. 삐진 거야 그냥 봐도 안철수는 삐진 게 갑자기 뜬금없이 복당은 절대 안 돼. 이거는 그러니까 굳이 지금은 반 장동혁을 위해서 전선을 단일 대우로 만든 거고 그 맨날 우파들이 보수들이 얘기하는 거에 좌파들이 통해 전선 전술 잘 쓴다. 반 장동혁 전선을 만들어가지고 예. 일단은 장동혁을 무너뜨리고 예.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전선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 전부 다 지금 예. 이 톤앤 매너가 맞았냐. 저는 너무 이 한동훈 의원을 비롯해서 한동훈계가 피해 의식에 똘똘 뭉쳐있다. 피해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발작을 내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이거는 별로 좋지 않다. 예. 그러니까 전선을 잘 만들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예. 네. 아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역사적인 사실관계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예요. 앞으로 두고두고 50년 100년 뒤에도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이승만 시절에 있었던 뭐 4.4.5 개헌이니 발췌 개헌이니 뭐 계엄령 때 어땠다느니 유신헌법 때 어땠다느니 다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잖아요. 예. 1.12 사태에 대해서는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틀린 얘기를 하면 이거는 바로 잡아야 돼요. 정정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주현철이라는 사람이 봐봐 한동훈이가 지가 혼자 영웅놀이 하려고 그런 거야. 아니 그러니까 가서 그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한 것이 그게 예. 영웅적인 행위라는 건 인정하나 봐요. 그 전엔 그것도 안 하더니 뭐 그렇긴 하지만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역사적 사실관계를 두리뭉술하게 흐려버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적어도 팩트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매듭을 지어야지 마치 뭐 거기 구멍을 뚫어 놓으면서 여기저기 슬금슬금 구멍을 뚫어서 나중에는 그 전체를 갖다가 다른 걸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 예. 그거는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안철수 의원 저 이해할 수 없는 게 네. 그 비상계엄하는 날 근데 투표 안 하셨어요 그날. 예. 안 오셨어요. 보셨죠? 근데 예. 그 다음에 12월 10일 날 1차 탄핵 투표할 때 그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가 자진하야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이 대통령이 자진하야 하겠다고 그러니까 탄핵은 하지 말자. 탄핵하면 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진다.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투표장에 가지 않았어요. 안철수는 혼자 갔잖아요 자기가. 예. 가갖고 자기가 민주당과 같이 탄핵 찬성 투표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렇게까지 해놓고서 그다음에 요즘 하는 거 보면 완전히 윤호개인 세력으로 갔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예. 아니 우리가 알았던 민주당 처음에는 개혁 정치인 그리고 그다음에 민주당 정치인 그리고 뭐 민주당과 싸워서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정치인 네. 그다음 나중에 윤석열하고 손잡고서 우리 당으로 와서 무슨 또 저 위원장 했었잖아요. 예. 그 안철수 도대체 어떤 게 안철수의 진짜 모습이냐.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과 탄핵에 대한 입장이 도대체 뭐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아니 저는 뭐 그거 다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있는데 이게 이제 저 같은 평론가들이 이제 안철수 의원을 두드려 패는 것과 안에 플레이어들이 안철수 의원에 대하는 거는 전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예. 얘기냐면은 안철수 의원은 어쨌든 오락가락하고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더라도 지금은 반장동혁 연대의 한 축으로서 손을 잡고 가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언론 보도로 알려졌거나 이렇게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진술하신 거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조금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이거는 이런 취지고 특히 이거를 가지고 왜곡해가지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과 그렇죠. 거의 안철수를 이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하고는 제가 보기엔 다른 거예요. 설령 네.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를 추론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 떼내고 저 사람 떼내고 하면은 안 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정치적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과 네. 이게 전선을 어떻게 만드는 거는 좀 다른 문제다. 이거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팩트 체크는 해야지. 그렇죠. 그럼 이렇게 예. 한 건데 그거를 누가 봐도 안철수를 지금 공격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안철수의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그거를 자극할 필요는 없지. 예. 혹시 이번에 이런 공방 이후에 뭐 친한계나 뭐 김주영 최고 포함해서 좀 안철수 의원이랑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눈 케이스가 있었을까요? 아니 전혀 없고요. 저는 네. 사실 안철수 의원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편이고 예. 또 개인적인 친분도 좀 있고 그래요. 근데 왜 갑자기 그렇게 이렇게 급발진을 하시는지는 뭐 서운하다 그런 예. 부분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만 정치판에 있어서 비판과 상호 비판은 늘상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그런 증언에 대해서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지지자들이 굉장히 뭐 댓글 보내고 뭐 항의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무슨 자기가 페북에다 이런 거 해서 난 억울하다도 아니고 기자회견을 해서 복당은 안 되고 너 들어올 생각 우리 당에 들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마. 예. 그리고 창당해.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 격에 안 맞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헌법상에도. 네. 너무 과잉 대응이에요. 이거는 너무 과잉 대응이고 더구나 만약에 이 대응이 누가 얘기한 대로 주현철 대변인이 이거 누가 시켰게 내가 시켰지 빙고 뭐 이렇게 얘기를 써놨잖아요. 만약에 주현철 대변인이 시켜서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 권유로 이런 기자회견을 했다면 주현철 대변인이 누굽니까?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장동혁 대표의 입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뭐예요? 그러면 지금 부정선거 윤호개인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과 손잡고 가겠다라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또 조갑재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국민의힘은 분당될 가능성을 거론을 하면서 한동훈 의원은 부산을 기반으로 차라리 창당을 권하고 싶다 하면서 이제 지금 창당 얘기도 오히려 나오고 있는데 복당 대신 창당 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예. 없다고 보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잘못한 사람들이 나가야지. 아, 아니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 왜 피해자가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 정의의 측면에서도 네.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폭 사태가 벌어지면 가해자가 학교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학교를 떠나야 됩니까? 과거에는 그런 일이 그런 비일비재했지만 예. 왜 가해자의 부모가 무슨 뭐 교직 관계자라든가 무슨 권력 있는 사람의 자제분이라든가 뭐 이러면 그랬는지 모르지만 네. 그건 옳지 않죠. 지금 현재 당을 예를 들면 무슨 뭐 신천지 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무슨 우리공화당 이중 당적자들 많이 있다는 그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예. 부정선거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이렇게 보수 정당을 도저히 상식 이하라는 평가를 받는 그리고 조롱을 받는 정당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 결과가 나오기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예. 왜냐하면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그다음에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는 거의 지금 그 뭐랄까 아슬아슬하게 지금 동거 상태이긴 하지만 예.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동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뭐 우리가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그러니까 정점식 대표는 우리는 국민정당이 돼야 되는데 예.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만 따지면 우리는 국고보조금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국고보조금으로 몇백억씩 받으면서 뭐 우리 당원들만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예. 이런 얘기로 정면으로 맞받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는 이 우리 당의 성격을 그냥 그 이른바 중도 온건 보수까지를 포함하는 국민들의 정당으로 만들려는 사람들과 네. 그다음에 그냥 아주 소수의 극단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이른바 극우정당화 하겠다는 사람들과 서로 지금 마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하나는 그 장동혁 대표고 하나는 정점식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뭐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창당은 예. 말이 안 되고 지금 이게 무슨 뭐 이 당황에서 창당한다 말이 안 되고 네.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의원의 이렇게 강한 좀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또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복당의 길을 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한동훈 의원도 같이 참전을 하면서 이 정의안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자작극 혐의를 두고 또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이 주장이 테러 피해를 당했다 이 주장이 자작극으로 드러난 거는 1차 팩트고 근데 여기에 경찰이 선거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점이 밝혀지면서 뭐 국힘에서는 개혁신당에 이제 선거 전에 이미 자백을 확보하고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 이걸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 그리고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도 선관위에 대해서도 과연 사실을 인지를 얼마나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좀 발끈한 건데 이준석 대표도 여기에 바로바로 좀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 사태는 지금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 싶습니다. 정의안 개혁신당 후보가 네. 자작극 테러를 벌여서 그거에 자백을 받은 시점이 네. 그 선거 중간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거를 제일 먼저 이제 문제 제기한 거는 한동훈 의원이 먼저 해서 지난 10일 금요일인가? 예. 페이스북에다가 쓴 글이 이 사태의 핵심은 자작글이라는 사실을 경찰과 개혁신당이 언제 알았는지다. 그래서 경찰이 일단은 이거를 알았으면 바로 공개를 했었어야지. 그리고 예. 개혁신당은 이 부산, 그러니까 알았으면은 이거 책임져야 된다. 부산 시민 참정권 훼손한 거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그날 같은 날 오후에 주진우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맞아요. 예. 여기에서, 이거를 또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숨겼다. 네. 그리고 이거가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뭐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주진우 의원이 특히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한 핵심이 뭐냐면은 예. 5월 19일에 정의안 후보랑 이긴 개혁신당 사무총장이랑 전화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요거를 보고서 이거를 이미 알고서
이제 6월 3일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작극을 한 거를 알고서도 무마하려고 이렇게 이미 전화 통화를 한 거 아니냐라는 게 주장이고 네. 그거에 대해서 개혁신당 쪽에서는 5월 20일 날 박형준 후보랑 정의안이랑 박형준, 정의안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당에 보고도 안 하고 예. 두 후보가 독자적으로 그래가지고 잠수를 탔대요. 정의안이. 예.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모로 카톡도 보내고 그러다가 어렵게 이제 통화가 된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국힘에서 이제 단일화 공작을 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이제 이준석이 쓴 건데 이준석 대표가 쓴 건데 그거를 이제 그 자작극 테러 공작을 했다라는 식으로 좀 읽혀서 네. 그거는 좀 잘못 쓴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디테일한 거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도 있대요. 아, 그래요. 네, 국힘 어떤- 쪽에서 그쪽에서 이거를 좀 코치를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개혁신당에서는. 예. 네, 가지고 있어서 테러를 테러를 자작극을. 자작. 그러니까 예. 테러 자작극을 사실 그때 근데 단일화 제안 예. 그거를 공식적으로 지금은 발표는 못 하는데 네. 자기네들이 찾고 있대요. 아. 찾고 있어서 만약에 그거를 찾을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 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좀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네. 일단은 개혁신당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도의적 책임은 져야죠. 이미 뭐 도의적 책임도 진다고 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정말로 그러면 알았을 거냐? 저는 뭐 알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알았으면은 네. 단일화로 떠넘기지 우리가 왜 얘를 독자 완주를 하게 하겠냐라는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기인의 얘기거든요. 예. 우리가 만약에 알았으면은 단일화 해버리라고 해서 우리 후보가 아니게 중도 사퇴하게 만들지 굳이 얘가 완주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중간에 네. 개혁신당에 얘기를 해준 것 경찰이 얘기를 해준 것 같지는 않다. 뭐 그런 상황이라서 예. 도의적 책임을 이제 이거를 알았는데 뭉갠 거 아니냐라는 그거는 조금 뭐 좀 무리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김준호 측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아니 그 일단 네. 그 경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으로부터 다 진술을 받아놓고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거는 네. 그 자체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부산의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는 그때도 안 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극구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 시인을 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그 금방 그 같이 서로 짜고 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발표를 안 해? 왜 발표를 안 하지? 그리고 만약에 얘기는 나중에 부인하면 어떻게? 부인하면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때 다 녹음이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자기가 시인을 했는데 예. 나중에 부인을 했다라고 발표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당선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테러 자작극을 벌인 사람이 후보가 되는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당선이 된 다음에 수사를 하면 괜찮습니까? 이거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경찰이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공격은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를 들면 정의안은 국민의힘 보좌관이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모종의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냥 말로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아니 그 사람이 국민의힘 보좌관일 때 본인이 당대표였어요. 국민의힘. 예. 그럼 그거는 뭐 그 사람이 보좌관이었다고 해서 국민의힘과 연관시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논점이 되는 건 4월 27일 날 테러 자작 테러가 있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5월 18일과 19일에 이 사람이 잠적을 해서 그래서 사퇴를 하겠다. 사퇴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혁신당에서 사람이 내려가서 만나고 나서 얘가 이걸 철회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 그냥 선거에 나갔단 말이에요. 계속 이 사람이 뛰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 그때 나가서 사퇴하지 말라고 설득하러 갔을 때 그때 무슨 얘기를 안 했냐 그러면 나 경찰로부터 조사받았고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고 네. 이걸 얘기 안 했던 거냐. 그게 의혹의 핵심이에요. 만약에 그때 얘가 끝까지 그런 얘기 안 했다. 예. 그러면 뭐 안 하고 속이고 한 거죠 뭐. 그렇죠. 근데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랬을 리가 있냐? 그런 얘기고 예. 이 사람 아버지가 또 워낙
그쪽 지역에 부산 지역에 거의 준재벌이잖아요. 그렇죠. 온 병원 그룹에다가 온 종합건설까지 하면서 네. 이렇게 그 막강한 재력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고 부산 비례대표 1번은 자기 병원의 간호과장이고 그다음에 그린닥터스라는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10여 명 이상이 거기서 시의원, 구의원으로 출마를 했어. 예, 맞아요. 공천을 줬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는 거 보면 아니 그러면 이 사람한테 다 공천권을 넘긴 거잖아요, 사실상은. 네. 그럼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 어떻게 당이 통째로 부산이라는 도시의 시장 후보부터 시작해서 뭐 비례, 구의원, 도의원, 구의원, 시의원 이거 다 이 사람에게 넘겼으면 보통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보통 관계가 아니죠.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개혁신당이 알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굳이 정의안이. 그런데 예. 이때 어쨌든 단일화를,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 의심하는 거는 단일화를 이 정의안이 당 지도부나 이쪽 중앙에서 모르게 계속 추진을 했고 예. 그쪽 이제 박형준 캠프 쪽에서 몇 명과 접촉 포인트가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건 뭐 그거는 그거대로고 네. 우리 김종혁 최고가 핵심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개혁신당에 이제 광역단체장 후보가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정의안이 갑자기 찾아와서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고 하니 네.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덥석 준 거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자작극 테러를 할 줄은 몰랐겠지. 그거는 뭐 어떻게 검증을 해. 예. 그런데 말한 게 핵심이 온 그룹 병원, 네. 온 병원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공천권에다 사실상 내준 거예요. 맞아요. 예. 저는 이거를 외주 용역이라고 사실상 보는데 니네가 돈을 많이 쓸 테니까 광역단체장까지 나가려면 돈을 많이 쓸 테니까 니들이 공천도 알아서 하고 선거운동도 알아서 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 뭐 여러 가지 언론 보도 뭐 궁금한 이야기 Y나 뭐 이런 네. 데서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여러 언론 보도 나왔지만은 댓글 작업도 했어요. 공식 출마하기 전에 박형준하고 전재수에 대한 비방 뭐 이런 거 댓글 작업도 여기 그 이쪽에 그룹에서 이제 사람들 시켜가지고 하기도 했고 네. 여론조사도 정의안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온 여론조사 2.4%가 제일 잘 나온 게 뭐 그 정도 나왔는데 네. 그것도 이제 이쪽과 관련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이쪽에서 다 진두지휘하고 공천도 다 하고 예. 근데 이제 선거가 망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당대표로서. 예. 근데 지금 가장 한심한 게 국힘은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당대표가 책임을 안 지고 버틴겨. 예. 그리고 민주당은 책임 소재를 이제 놓고 논란을 벌이다가 당대표가 재출마했어. 예.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일단 당대표는 사퇴를 했어. 예. 여기는 무풍지대야. 개혁신당은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그러게요. 심지어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사람이 없어요. 예. 이게 그러면 사당이지. 이게 공당인가요, 이게? 예. 이준석 사당이에요. 그럼 최소한 본인이 재신임을 받던지. 그렇죠. 예. 재신임을 받던지 이거는 아무 일도 없었어. 네. 역사적 참패거든요. 비례 딱 한 명 됐어요. 맞아요. 100명을 목표로 시작했다가 한 명 됐거든요. 정의당도 원외인 정의당도 6명 됐습니다. 예. 진보당은 40명 되고. 근데 한 명 되고서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는 거 이게 더 한심하다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보기에는 개혁신당 오래 못 가요. 국힘에 흡수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지금 본질은 자작극보다도 그 공천 검증 과정 그리고 특히 이 정의안의 아버지가 그 과정에 다 개입을 했다. 이 논란이 지금 이미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은 거기에 대해서의 대처는 거의 없는 수준인데 또 민주당 국힘 조국 혁신안까지 짚어주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 암울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부 상황부터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각종 지금 논란에 휩싸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 굉장히 뜨거운데요. 현재 뭐 국회 국민동의 청원 이 게시판에 탄핵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6월 18일부터 진행이 돼서 이번 주 17일까지 그 동의 기간, 접수 기간인데 현재 약 32만 명이 여기에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 보니까 최근에 그 방첩사령부 해체 이 정부안부터 해서 뭐 예비군 사망 사건의 대응이 굉장히 부실했다. 또 국방 안보 전반적으로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이제 이유로 탄핵 청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탈영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좀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우선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지금 이 사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어요. 일단 탈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근데 이제 김영수 어디 소장이죠? 약간 그분이 네. 이제 이번에 제기를 한 거고 지난번에 맞아요. 국방부 장관 청문회 할 때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그 해명 자체가 말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왜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지 않느냐. 뭐 이게 이제 논쟁점이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진짜 문제가 없으면은 그냥 네. 병역 기록부 깔끔하게. 공개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인 즉슨 그러니까 방위복무 84년인가 85년에 방위복무할 때 탈영을 했고 네. 그래서 탈영한 거를 붙잡아 왔고 그래서 그게 총 복무 기간이 22개월이 됐다라는 게 이제 의혹 제기를 한 쪽의 얘기고 네. 앙규백 장관의 얘기는 이게 탈영이 아니라 제대로 근무를 했는데 나중에 복학을 하고 보니까 네. 그 이후에 사흘인가를 더 근무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거를 근무를 안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흘을 더 해가지고 그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던 기간까지 해가지고 그게 22개월이 됐다. 원래 16개월인가 18개월인가? 뭐 예. 1년 반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당시 이제 14개월 14개월, 방위병 14개월. 복무 기준 희한한 기간이네. 14개월.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8개월 더 이제 근무한 것처럼 기록이 됐다라는 주장이 그래서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의심은 뭉게 솔직히 예. 의심은 뭉게 나는 상황인데 이게 경찰에 고발이 들어가서 지금 수사가 들어가고 맞아요. 김영수 소장도 지금 참고 고발인 조사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사기관은 이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강제 수사를 해서 원하면은 예. 병역 기록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다만 그 발표 시점이 언제가 될지 그게 이제 좀 관건인 것 같고 저는 안규백 장관이 만약에 예. 이번에 교체가 되면은 네. 탈영했네 했어. 약간 그렇게 예.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국방부 장관이 이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의혹이 같이 추가가 된 건데. 아니, 예. 교체가 되고 교체가 되고는 그 다음이고 그렇죠. 진실이 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 만약에 진짜로 방위를 받다가 탈영을 한 사람이 국방장관이 됐다면 아니 도대체 이건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 아닙니까? 예. 탈영병이 어떻게 국방장관을 해요? 이것도 말이 진짜 안 되는데 네. 저는 뭐 군인 출신이 아닌 사람이 국방장관 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문민우위의 법 원칙에 의해서 국방장관은 군인을 안 시켜요. 예. 민간인이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안규백 장관 될 때 뭐 그 민간인이 되는 것들은 새로운 시도니까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예.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거는 도저히 해명이 안 돼요. 저도 방위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네. 방위는요 도장을 매일 찍도록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그 도장이 완전히 찍혀야지 그거를 제출을 해야지 소집 해제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얘기면 그 도장이 몇 개가 안 찍힌 게 나중에 발견이 돼서 그래서 추가로 근무를 하느라고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도장을 완전히 다 찍힌 게 확인이 돼야지 병역 해제 통지서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중에 도장이 안 찍힌 게 확인이 되냐고요.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네. 두 번째는 그냥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학적 기록부만 계속 얘기하는 거야. 85년도 상반기에 내가 학교를 다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마치 지금 이준석 그 개혁신당에서 뭐 이쪽에서 그 언제 알았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국민의힘의 후보 측에서 얘를 회유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같이 사퇴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지금 그쪽에서 주장하는 대로 예. 그 장관이 끝난 다음에 공개를 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안 하는 이유로 변명을 대는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장관의 어머니가 그 군인들한테 그때 방위들한테 그 식사 대접 같은 걸 좀 한 게 있어서 그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까봐 그래서 공개를 못 하고 있다. 예. 아니 지금 나라가 다 뒤집혔는데 아니 그때 당시에 무슨 어머니가 방위들한테 뭐 음식 좀 갖다 준 거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됐다고 그래서 예. 그게 지금 그걸 갖고 문제 삼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아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왜 빨리 밝히고 공개해서 의혹을 풀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점점 스캔들로
번져가고 있고 잘못하면 게이트가 되겠다. 대통령이 만약에 이걸 비호하고 있다 계속 예. 이렇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네. 사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국방부 관계자가 이제 관련해서 설명을 한 게 당시 안규백 장관이 복무하던 도중에 이제 모친이 2주에서 3주 동안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이제 제공을 했고 그 이후로 군에서 한 3일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이 조사 기간이 복무 일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죠. 근데 사실 말씀하신 거 두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병적 기록부만 확인을 하면 국민으로서도 좀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인데 그것조차 지금 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된 게 네. 화제를 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뭐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국정농단이다, 뭐 이렇게도 강하게 비판하는데, 평론가님 좀 정부 지금 대처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글쎄요, 뭐 저는 의혹이 있으면은 그걸 해소를 하는 게 정치인이고 관료들의 뭐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예. 부분이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예, 안규백 장관이 병적 기록부를 지금 공개하면은 안 되고 뭐 그건 이제 나중에 이게 행정 착오가 있는 거니까 자기가 장관 때 임명을 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병적 기록부 수정을 요청을 하면은 네. 그거는 뭐 이렇게 압력이 될 수가 있으니까 끝나고 나서 하겠다라는 것도 좀 이상해요. 예. 예, 이상해서 글쎄요 이게 뭐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은 저는 갑니다. 상당히. 예. 아, 타령했어. 뭔가 약간의 이런 의심은 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이제 확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자체는 좀 문제가 있고 네. 교체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 물론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다 이제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네. 하는데 아마 그 압력은 상당히 가라앉지 않을까. 정치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예, 교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번에 조만간. 아니 근데 교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네. 이거는 국민을 기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문회에서 자료를 안 냈어요. 맞아요. 거짓 진술을 했잖아요. 그 청문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국방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하기를 우리가 확인해봤는데 문제 없다라고 대변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국방부 전체가 나서서 지금 그 대국민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한테 했던 얘기하고 다릅니까? 본질이 다릅니까? 이거는 어떻게 공적 기관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리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게 국방부잖아요. 예. 국방부에서 타령 뭐 이게 사실이 아니니까 아직까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것도 뭐 현역도 아니고 예비 그 방위병이었는데 방위병이면 다른 사람도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그 병역 기간 동안에 학교를 다녔다. 그리고 그 학교 다닌 것도 뭐 엄마가 뭐 그쪽에다가 무슨 뭐 뭘 향응을 제공하든지 뭐 하든지 그렇게 됐었다. 근데 그러다가 감옥을 그게 밝혀져서 누군가 투서에 의해서 뭐 지금 알려지면 투서라고 그러는 건데 그 밝혀져서 예. 그 영창을 갔다 왔는데 근데 그거를 숨겼다. 그리고 국방부까지 나서서 그거 아니라고 대답을 했다. 그리고 그 국회 청문회에서는 장관도 후보자도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 예. 그다음에 자료는 내지도 않았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 다 벌어진 거예요. 예. 그럼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돼야지 정상적인 국가예요. 이거를 장관 잘랐으니까 그냥 넘어간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렇죠. 사실 이번에 그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접수한 것도 당시 청문회에서 이런 타령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한 그 발언 자체가 지금 거짓됐다 그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게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예. 이게 방위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이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가 현역병들한테 식사 대접을 했다라는 게 징계 사유가 됐다라고 했잖아요. 예. 사실은 그냥 단순히 식사 대접을 한 게 징계 사유가 됐을까? 그러니까 다 추론입니다. 네. 국방부 장관님 저 고발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 복학을 한 거예요. 아. 방위병인데 학교를 다니게 지금 본인도 학교 지금 등록한 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복학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복학을 해버리고 학교를 다니고 여기 이제 얘 좀 편히 좀 봐줘라. 얼마 예. 안 남았으니까 정확하게 얼마나 남겨놓고 이거를 걸렸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다가 이제 이게 어떻게 걸린 거야.
그래서 이게 더 이제 영창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추정을 해요. 그래서 아니 당연히 뭐 이건 부적절하죠. 저는 뭐 이거를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래서 이게 실체가 나와봐야 알겠다. 지금 되게 네.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은 뭐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병적 기록부에 그러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정확하게 네. 예 그걸 좀 봐야 되겠다. 이거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예. 좀 의혹이 가는 게 저도 뭐 진실은 잘 모르죠.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지만 네. 계속 문제가 제기되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그 김영수라는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고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보다 예. 더 큰 명예훼손이 어디 있습니까? 현역 국방장관을 탈영병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러면 그거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고소를 하면 그럼 정식 수사가 들어가면 뭐 병적기록 같은 수사기관이 보고서 그게 거짓말인지 사실인지를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절차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냥 고소를 안 해 지금. 음. 안 하면서 계속 나중에 내가 장관 그만두면 그거 공개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예. 어떻게 믿습니까? 음.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참, 이게 그런 좀 분노가 이번에 이런 탄핵도 청원, 그 국회 국민동의 청원까지 좀 이어진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나올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